어떤 외상을 받은 적이 있던지 뭔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. 네. 또는 이제 화재가 났다든지 그래서 불안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기가 명확한 데 반해서 그쵸. 공황장애는 그런 게 없이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최근에 뉴스나 TV를 보면은 공황장애가 너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. 일단은 공황장애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질병이냐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. 공황이라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패닉입니다. 저희가 주변 환경, 재해나 이런 걸 통해서 패닉 상태가 됐다는 뜻은 뭐냐면 누구도 어찌할 줄을 몰라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패닉이죠.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그냥 약간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패닉이 개인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거고요. 사람이 패닉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죽을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. 굉장히 많은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자율신경계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미치는 모든 증상을 다 동반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증상을 위주로 여러 증상이 오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그런 이제 불안증의 한 종류죠. 그러면 원인도 없고 계기도 없습니까? 그렇죠. 원인과 계기가 불분명한 겁니다. 계기는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요. 이제 원인은 이제 추측할 수 있겠죠. 대략 뭐 이런 거 아닐까, 유전적인 거 아닐까, 환경적인 거 아닐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알 수도 없고요. 저희가 보통의 불안증 종류에는 강박증이라 해서 본인의 강박적 성격이라든지 공포증이라 해서 어떤 대상이 명확하게 있다든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처럼 어떤 외상을 받은 적이 있던지 뭔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. 네. 또는 이제 화재가 났다든지 그래서 불안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기가 명확한 데 반해서 그쵸. 공황장애는 그런 게 없이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공황장애라는 것의 증상, 그러니까 발작이 일어날 때 어떤 징후를 보입니까? 맥박이 굉장히 빨라집니다. 이러다가 심장이 터지는 거 아닌가. 또는 이제 식은땀이 막 나고요. 또는 과호흡이라고 하죠. 저희가 이제 호흡을 일정량 해서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면서 막 실신도 하고 막 하는 그런 것이 과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세를 동반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숨이 멈출 것 같다든지 심장이 터질 것 같다든지 지금 여기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비현실감이라든지 자율신경계를 건드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뭐 위장관 쪽에 가서 메스꺼움을 동반한다든지 아주 심할 땐 실신을 하거나 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다양한 증세를 동반하게 되는데 실제 굉장히 많은 증세들 중에 저희가 뭐 진단을 할 때는 몇 가지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환자분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진단이 중요한데 죽을 것 같다.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처음 발작 시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교통사고를 당해도 공황장애 증상이 올까요? 광장공포증이나 폐쇄공포증 이런 것들이 공황장애랑 비슷할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. 네.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잖아요. 저희가 트라우마가 남았을 때 나를 손상시킨 계기가 있을 때는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별도로 분류합니다. 물론 같은 불안증이기 때문에 치료는 비슷비슷하게 하게 됩니다만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살짝 다르게 됩니다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보다 공황장애가 훨씬 더 죽을 것 같은 그런 증세를 보이게 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비슷한 어떤 계기가 발생이 되면서 심해지는 데 반해서 공황장애는 계기 없이 그냥 발생하죠. 광장공포증은 내가 혼자서 집에 있는 건 좋은데 나갈 때 여러 사람이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. 실제로 공황장애도 특징적으로 아무 계기 없이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남들은 생기지 않는 나는 택시 탈 때만 그래. 난 운전할 때만 그래. 지하철 탈 때만 그래. 이런 특징적인 요소를 보일 수는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두 부분이 겹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헷갈릴 수 있죠. 그래서 같은 부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광장공포증이 같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경우도 공황장애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.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한의원에서 침 맞을 때 커튼을 친다든지 진료하려고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제 방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도 답답해서 산소가 모자랄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증세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이제 과호흡처럼 똑같이 공황장애에도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서로 헷갈리긴 합니다만 잘 감별을 해보면 둘 다 갖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별도로 따로따로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. 공황장애에 좋은 음식 그리고 공황장애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런 것도 있을까요? 라는 질문 주셨네요. 예, 물론 있습니다. 교감신경 흥분 상태, 자율신경 질환 이렇게 가면 공식처럼 카페인이 안 좋습니다. 술, 카페인, 담배 이런 것들은 발암물질, 카페인, 알코올 이런 것이 들어가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. 그런 건 빼시고 그리고 이제 신경과 질환이기 때문에 아로마 향이 나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국화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시면서 향이 많은 나는 것일수록 코로 들어가서 후각신경을 자극한 다음에
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교감신경이 진정되거든요. 그런 것을 섭취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가족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습니까? 일단은 저희가 뭐 이런 말 하죠. 호들갑 그런 거 안 하시는 거죠. 그래서 편안하게 내 주변의 사람이 불안하면 더 진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.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거. 별거 아니야. 과호흡이 있을 때 호흡 천천히 해. 뭐 어디가 좀 이상해 그럼 주물러 준다든지 이제 그 환자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만 안에 있는 게 좋다면 문을 닫아놓고 폐쇄증후군이 있다면 문을 열어놓고 오한과 오열, 열이 나거나 이런 증세를 동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. 거기에 맞춰서 뭐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해주신다면은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